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사흘째입니다.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와 폭설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폐허 더미로 변한 건물을 헤치던 포크레인 뒤에서 한 남성이 갓 태어난 발가벗은 신생아를 안아들고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곧바로 다른 남성이 나와서 허겁지겁 모포를 던져줍니다.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작은 도시에 있는 건물 붕괴 현장에서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아이가 구조됐는데 안타깝게 가족 중 아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وصلت مع رجفان غالبا والداني صار له ساعتين ثلاثه والداني تحت الانقاض. البنت من حسب البرود يعني والداني 3 ساعات يعني تقريبا والداني على الساعه 12 الظهر. 7 أشخاص من عائلة واحدة كاملة، الأب والأم والأولاد كلهم توفوا ما عدا البنت اللي انولدت أثناء الحادثة. 하얀 헬멧을 쓰고 시리아 내전에서 12만여 명의 목숨을 살려온 시리아의 민간 구호단체 화이트 헬멧도 이 지진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헬멧 대원이 손으로 잔해를 걷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파묻혀 있던 어린 아이가 보이고 정신을 차린 채 고개를 들자 볼을 쓰다듬어 줍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대원들이 태어나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아기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현장에선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기쁨에 찬 환호성을 칩니다. Many families now are under the rubble. Our teams trying to save them, trying to save their people, to save all the people from under the rubble with all capabilities. But it's very difficult task for us. We need help. We n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something to help us, to support us. Northwest Syria now it's a disaster area. We need help. 이렇게 기적 같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튀르키예에서만 8,000명 이상의 시민이 잔해 속에서 구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수부대와 소방요원 등 118명이나 되는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겁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현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모든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대는 어젯밤 튀르키예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 지진 피해 현장 부근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달라거나 기분을 인증하는 SNS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직접 모금에 참여하는 방법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기관 포함해가지고 13개 기관이 각자 이제 모금함이 열려 있어요. 희망하는 단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기부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그리고 카카오 가치가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구호단체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구호단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점심쯤에 확인해 보니까 두 기부 플랫폼만 합해도 벌써 22만 5천여 명 가까이 그리고 모금액은 10억 가까이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온정의 손길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기를 꼭 껴안은 엄마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피에타 또는 마지막 자장가라고 불리는 동상으로 지난 2017년 제주에 세워졌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희생된 엄마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아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동상입니다. 어제 우리 법원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학살을 인정하고 또 우리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죠. 지난 1968년 해병대 청룡부대가 베트남 중부 폭리, 폭넌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게릴라 활동을 색출하겠다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을 주민 7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8살이던 응우엔 티탄 씨는 어머니와 형제 등 가족 5명을 잃었고 자신도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Theo tôi và ủng hộ tôi để làm lên bây giờ là những linh hồn nó được thỏa đáng, thỏa mãn, ước nguyện rồi.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 규모와 또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얼마나 될까요? 박정희 정권은 1965년부터 전쟁 기간 동안 32만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이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피해는 컸습니다. 5천여 명이 정사했고 1만 명 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한국군의 용맹한 전과만 내세웠지 우리 군의 희생은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철저히 숨겼죠. 2000년대 들어서부터 진실을 밝히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당시 베트남 미군 사령부의 수사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학살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참전 구민들도 차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지만 민간단체 추산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80여 건, 희생자는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가해국에 위치해 서는 건 좀 불편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을 향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과오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